네,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접종을 하루 앞두고요. 오늘은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 등으로 백신 배송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에 육박했습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 두 분과 나눠봅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새벽부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전국 곳곳으로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부터 좀 저희가 짚겠습니다. 3사명대에서 이제 최근에 좀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서요. 오늘 나온 수치는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교수님? 예, 일단 주중에 수, 목, 금 이 시기에 많이 나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400명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만 해도 일단 하루긴 하지만 다행스러운데요. 예, 설 연휴 이전으로 좀 돌아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평일에는 한 400명 정도고 주말에는 한 300명 정도. 그러다가도 이제 집단 발생이 좀 커지면은 500명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설 연휴 지나면서부터는 집단 발생이 여러 군데서 나와서 순천향병원이라든지 남양주라든지 혹은 아산의 보일러 공장 같은 데서 대규모 집단 발생이 일어나서 600명을 넘어가면서 굉장히 우려가 컸었거든요. 하지만 이 상황이 어느 정도는 좀 수습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설 연휴의 영향도 지금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2월 15일부터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좀 더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 그 결과로 지난 주말에 이동량이 17% 정도 증가했다고 그러거든요. 이건 설 연휴 때는 부모님들이랑 가족 못 만났지만 5인 이상 모임에서 가족을 제외함으로 해서 아마 그 이후에 이 이동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지역사회에 이제 무증상 감염자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지는 않고 감염 경로 불명인 경우도 20%를 지금 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봤을 때 지금 봄이 되는 것이 과연 우리 감염 확산이 안심할 부분인가 계약할 상황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또 밖으로 더 많이 나가는 바이러스 쪽으로 보면 감염은 좀 더 확산이 억제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봄이라는 것이 뭐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300~400명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는 것은 2.5단계 수준이긴 하지만 지금은 앞으로는 조금 더 감소될 가능성도 있고 이번 주만 잘 넘긴다면 이제 예방접종도 시작되고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면서 또 우리가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자율과 책임으로 환자 수는 좀 늘어난다 할지라도 통제 가능하고 역학조사만 빨리 된다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안심하지 않을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아슬아슬하긴 합니다. 네. 지금 백신 접종이 이제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그렇게 되면 백신 접종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넘어서서 이뤄진 뒤부터는 지금의 방역 지침에도 조금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뭐 정부 당국이 발표한 것이 이제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고 이제 거리두기 관련해서 개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부가 처음에 이달 말에 발표하겠다라고 처음에 목표를 세웠을 때는 지금의 300~400명대보다 훨씬 더 떨어졌을 것을 예측하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도 떨어진 것은 뭐 일시적으로 반가운 일이나 그렇다고 해서 300~400명대가 안정되었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여전히 수도권의 서울, 경기, 인천은 2단계 유지가 되고 있고 나머지 지방은 1.5단계가 저희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개편돼서 낮추거나 단계를 낮추거나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물어야 될 개인 과태료 10만 원을 20만 원을 올린다. 또 업주에 대한 과태료를 조금 더 올린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하게 결정이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주말까지 방역 당국이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백신 접종 이제 오늘 이제 전국 각지로 배송이 됐고 백신들이 이제 내일부터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텐데요. 백신 얘기했으니까 이 영국 에든버러,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대 여기서 연구 결과 나온 거 잠깐 짚어볼 텐데요. 백신 접종하고 4주 뒤부터 입원 위험이 90% 안팎까지 낮아졌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65세 이상 고령층에도 80%쯤 입원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 이 정도라면 뭐 고령층에게 효과가 있는 어떤 근거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지금 그 말씀대로 영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맞았고 이스라엘은 파이자만 맞았지만 영국의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두 가지를 다 맞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를 고령층부터 맞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비교가 충분히 되는데요. 이게 지금 스코틀랜드의 결과가 114만 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1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49만 명, 파이자 64만 명을 조사를 했더니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 있어서는 입원하는 환자 수가 94% 감소된 반면에 파이자의 경우에는 8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파이자의 경우 95% 예방 효과가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는 뭐 62%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낮다고 것은 많이 얘기했죠. 예, 이것은 예방 효과라기보다 사실은 우리가 실제 임상에서 보면은 입원을 할 정도로 중증이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방어할 수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고무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고령층의 경우에 있어서는 80세 이상에서 81%의 예방 효과를 보았다고 하니까 고령층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긴 한데 이것이 지금 중간 결과이기 때문에 이 81%라는 고령층에 있어서 예방 효과는 아스트라제네카인지 파이자인지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다만 영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령층의 경우는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를 80% 이상 맞췄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을 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굉장히 안전성도 높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좋은 임상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간의 우려를 조금은 해소시켜줄 수 있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영국 정부가 봉쇄를 완화한다 이런 소식을 듣고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지난번에 봉쇄를 완화한 뒤에 확진자가 급격히 늘었던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백신 접종 이후에 이런 사례를 좀 막기 위해서 어떤 점에 신경을 써야 될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영국의 경우는 이미 27.3%의 인구가 접종을 받은 데다가 고령층은 굉장히 높은 비율로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환자 수가 많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입원 환자라든지 또는 위중증 환자, 사망자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접종 초기에는 오히려 감염자가 더 늘어나는 경향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좀 회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방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좀 안심해도 되겠지. 마스크도 벗어도 되겠지. 사람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행동이 그렇게 해이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접종하는 초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에 접종을 받기를 시작하는데 사실 일반 국민들에 대한 접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4월이 되면서 일반 국민들, 특히 고령층에도 접종이 시작되게 되면은 초기에 있어서의 이런 행동에 해이되는 것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서 이 예방접종을 받는다고 해서 지금 사람 간의 전파가 막아지느냐 하면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본인은 이 증상이 약화되거나 혹은 위중증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예방 효과는 있지만 일단 무증상이라 할지라도 바이러스가 증식을 한다면은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쓰기, 손 씻기는 당분간은 계속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백신을 맞고 나서 항체는 언제쯤 형성이 되나요? 항체는 일단 지금 여기 에딘버러 대 연구도 1차 접종을 받고 나서 이 예방이 면역 효과가 생기는 것을 검토한 것이거든요.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아데노바이러스 기반으로 한 벡터 백신이기 때문에 1차 받고 나서 상당히 높은 확률로 접종 후에 면역력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높아지고 이제 두 번째로는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정부의 방침도 8주에서 12주입니다. 두 달이나 석 달 후에 추가 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물론 추가 접종을 해서 더 높아지고 지속력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만 일단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한 2주 후부터는 면역 효과가 생기기 시작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3주, 4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다 받아야만 면역력이 90몇 % 정도 생기는 것인데 비해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것이 길면 길수록 특히 석 달 정도 후에 맞으면 90%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물론 80%에서 90% 차이고 지금 에딘버러대 이 연구를 보면은 95% 정도 무증상으로 갈 수가 있는 경증이나 무증상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방접종을 1차례도 많은 사람들이 받고 특히 고령층 기저질환자들이 먼저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백신 얘기 저희가 하고 있는데 뭐 국내 오늘 백신 그 배송 상황도 저희가 좀 짚어보면 오늘 새벽 5시부터 이제 이천 물류창고에서 전국 각지로 배송이 됐거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여곡절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온도 문제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 제주로 가는 백신을 뭐 교체했다거나 교체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이런 우여곡절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실제 일어났네요. 이런 일은 또 다시는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상온 2도에서 8도씨에서 이제 보관이 가능하고 운송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으로 보였죠. 근데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는 극저온, 영하 80도에서 60도 사이에 보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화이자 백신을 운송할 때 더 힘들지 않을까,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던 아스트라제네카 제주행 백신은 이제 페리오에 냉동 탑차에 태워서 이제 보내려고 했었는데 수송 용기 온도 관리 문제로 해서 전량 교체를 했습니다. 네, 전량 교체를 하고 퀸 제누비아호에 태워서 다시 이제 도내에 있는 요양시설 9곳 그리고 보건소 6곳으로 보내져서 총 현재까지 3,193명이 이제 접종을 시작을 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스트라제네카뿐만이 아니라 다른 백신 역시 이제 관리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이 0.6도, 즉 2도에서 8도로 해야 되는데 1.4도로 각섰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바꾼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꼭 과학적으로 보면은 동결된 것도 아니고 1.4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우리 방역 당국에서는 이 정도까지 철저하게 무조건 2도에서 8도를 유지 못한 시간이 있었다면은 일단 지금 폐기하는지 아닌지는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쓰지는 않겠다 하는 것이 방침으로 보이고 이것을 투명하게 밝힌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긍정적이라고 보겠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짚어본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제 백신 전후 이제 주의해야 될 상황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접종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뭐 아무래도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근데 일단은 파이자나 모더나인 경우에 있어서는 아나필락시스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10만 명에 1명 정도, 뭐 2명 정도, 뭐 이렇게 나오는 굉장히 높은 비율 나오는데 아스트라제네카인 경우에는 사실은 그다지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역시 그 접종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아나필락시스가 나오기 때문에 영국의 결과들을 보면은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알러지 증상이 있었던 사람들은 가급적으로 맞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수 나오기는 하거든요. 물론 응급처치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은 거의 급성으로 오기 때문에 15분 내지 30분 접종 후에 대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귀가하신 후에도 한 3시간 정도는 안정을 취하고 이때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누구랑 같이 있어야만 이상 증상이 있을 때 바로 연락을 할 수가 있고 적어도 2, 3일간은 좀 뭐 음주를 뭐 아주 안 하신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과음하지 마시고 과로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서 한 2, 3일 동안 몸살이 난다던가 좀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면은 물론 보건소나 방역 당국에 연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심한 몸살 증상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뭐 지금 이 예방 주사인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한테서 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라고는 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저희가 이제 출연하시는 전문가분들께 매번 이제 여쭙는데요. 이게 지금 단정적으로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지는 않는데 그래도 좀 부작용에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백순영 교수께서 어떤 말씀 좀 주고 싶으세요? 이게 부작용이 지금 독감 백신보다는 약간 좀 빈도는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우리가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후유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게 벌써 2억 명 이상이 접종을 받았는데 사망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거의 보고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내가 접종을 받았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증상은 다 사라지는 증상이고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는 없다는 것과 특히 요새 나오는 가짜 뉴스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더라고요. 우리 몸의 DNA를 뭐 변형시킨다든지 뭐 마이크로칩을 넣었다든지 뭐 이 모든 것들이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생산할 때에는 사람의 이제 태아 세포로부터 만들어진 이 세포주라는 것에다가 증식을 시키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마치 뭐 사람의 태아 세포를 계속 뽑아서 만드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60년, 50년 이전에 이미 수립된 세포주에다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 아데노바이러스를 증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해석하시면 전혀 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가짜 뉴스들에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으로서는 부작용, 안전성의 문제는 지금 개발되어 있는 중국 백신은 좀 빼고서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서요. 나머지 백신들에 대해서는 안정성은 상당히 확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까지 듣고요. 오늘 코로나19 대담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이어서 함께해 줄 거고요.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